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배은명입니다. 인사. 예, 제가 공유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음, 경과 잘 됐죠. 예. 음. 제가 이제 강독회를 이제 조금 올해 먼저 이제 좀 사정상 시작을 하면서 무슨 책을로 할까. 이제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책이 눈에 띈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성격 유형 검사 보면 요즘은 이제 MBTI가 많이 유행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검사해 보니까 내, 저의 기질적인 면이 S씨에 거의 많은 비중을 둬서 변화를 되게 싫어하고 안주하는 기질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한 10년 전에.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그리고는 지금 현 시대는 사실 변화가 생존인데 이 변화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안내 책자가 이 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제 들어보시면서 어떤 분인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자기 진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아버지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법대를 진학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변호사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의 삶을 바꿀 한 여인을 만나면서 한 작품을 씀으로써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파우스트 60년간의 집필을 했었죠.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이 집필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문학과 사색을 겸비한 실러의 도움을 받아서 대문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가장 한국인이 좋아하고 천재라고 하는 게테의 이야기인데요. 게테가 처음부터 이렇게 천재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하고 예민했던 성격의 소유자가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을 본인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면이 탄탄해지고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지금의 게테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안 바뀌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거 책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남편을 봐도 걔 사람이 안 바뀌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또 남편도 저를 보면 진짜 안 바뀌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걸 보면서 안 바뀌는 거에 많은 무게를 이제 두고는 있지만 예전에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안 바뀌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 희망이라는 게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한번 제독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일상을 선택하면 변화와 진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변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늘 어제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질 자체가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늘 매일 평범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이끄는 의지로 시작되는 변화를 우리는 삶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의지는 신이 주신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무기이지만 지성은 자신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서 가진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 싶고 미치도록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성이 이끄는 의지를 우리의 삶에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변화를 위한 5가지 시작의 기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이유를 한 줄로 압축하라.
내가 왜 변화를 결심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듬고 다듬고 해서 한 줄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변화를 결심했는가라는 질문에 계속 제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얻은 답은 저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변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을 막지 않게 하라. 모든 미움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낭비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예의와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자. 타인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고개는 언제든지 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실력을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 책을 제가 준비하면서 겸손의 지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나의 노력과 이제 실력이 합쳐져서 나의 가치를 이룰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은 내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설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마라. 자신이 대표할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사세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함으로 의도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인간을 바꾸는 다섯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칙, 환경을 만들고 이용하라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것이, 그리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들의 철학 세 가지를 보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빠르게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방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더 큰 행복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될 때. 그러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신뢰할 때까지 성공은 끝일 수 있지만 성장의 로맨스는 매일매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이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머무는 사이버 공간은 함께 성장 캠퍼스와 낙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키고 싶은 일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은 인간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독서, 그리고 여기 이제 윤미정 대표님이 특허권을 내신 카이로스 저널링 기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학원과 그다음에 필사, 이렇게 해서 인증하면서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꾸준하게 글쓰기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블로그 댓글 5개를 작성하는 거라고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저의 하나의 루틴으로 5개의 글을 저의 생각으로 변주해서 쓰면서 계속 꾸준하게 글쓰기의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법칙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5명이 나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4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천하며 사는 눈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그 자체가 되게 하라.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삶이 일하게 하고 입은 쉬는 사람. 결국은 이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두 번째, 뛰어난 사람의 눈. 자기 삶에 당당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이 자신에게 당당해지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세 번째가 존경과 사랑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곁에 두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가 알고 싶은 사람은 거침없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심은 우리에게 배울 점을 찾아주지만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소유욕이 커지면서 상대방의 단점도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기 위해서는 존경과 사랑을 철저히 분리해서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감의 눈입니다. 외로운 마음이 편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은 길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실천하며 사는 눈, 두 번째, 뛰어난 사람의 눈, 세 번째, 존경과 사랑의 눈, 네 번째, 공감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또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어제와 다른 시간을 다르게 써라.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 최고의 시간 관리는 전략적 무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공통 분모가 저녁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대한민국의 석학이었던 고 이어른 교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이어른 교수님은 그 20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저녁 6시 위에 저녁 시간에 약속을 일절 잡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인맥들이 저녁에 이제 뭐 식사들 초대할 수가 있었겠고, 그다음에 많은 매스컴에서 인터뷰 약속도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니까 나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알려줘라는 이런 전략적 무능으로서 본인의 그 저녁 시간을 철저하게 어떤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집필과 독서의 그 습관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법은 하루에 3번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이 부탁해보는 일상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기보다 부탁해보는 일상을 살아보는 것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법입니다. 시간을 성장에 연결하는 7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SNS를 운영하라. 매일매일 나의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SNS입니다. 뭐 블로그가 될 수가 있고, 요즘은 그 인스타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유튜브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라.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머무는 일상의 노예가 아닌, 갈 곳은 많지만 나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일상의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삶을 매년 책으로 내라. 우리가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위대하죠. 근데 더 위대한 삶은 쓰고 싶은 삶을 먼저 살면 나의 삶이 저절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보다는 책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네 번째, 순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철저하게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치를 먼저 발견하라. 서두에 제가 이제 그 가슴에 담아두었던 문장. 인간은 변화가 싫어서가 아닌 가치를 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 문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을 변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일을 한 줄로 설명하라. 직업은 요즘 이제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직업을 보면 거의 직업이 명사가 됐죠. 뭐 변호사, 뭐 공무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런 종류가 아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사람이 보낸 시간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남는 시간들 모두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모든 시간들은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게 되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성장의 나날이 되게 됩니다. 사법칙, 어떤 순간에도 말의 품격을 잃지 마라. 언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나의 삶과 언어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감사 기적 일기를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일기도 쓰는데 쓸 때마다 저의 행동, 제가 하루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많이 돌아보게 돼서 좀 이제 예전보다는 아, 내가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구나. 또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발견하고 현재를 장악하는 것이 미래보다 과거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능하는 삶. 그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3번 정도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말, 고맙습니다 말을 하는 날은 숙면 효과가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저도 불면증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 하고 그걸 해보니까 기분 탓인지 좀 잠을 잘 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감사를 좀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기운을 전하라. 내가 먼저 좋은 마음과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나에게도 좋은 사랑과 좋은 기운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말하라. 그러니까 언어를 대하는 태도 세 가지를 보면요. 자신의 일상에서 주로 하는 말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세상을 부르자. 오늘 한 말이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말하라. 모든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도 부정적인 상황도 결국은 생각한 대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사법칙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른으로 살아가고 이제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정말 참된 어른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일종의 재정인데, 배움을 좀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음, 단어를 좀 골라서, 그러니까 향기로운 단어를 쓰는 사람이고, 성장은 소유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 성장을 마음껏 타인에게 소비하는 사람이 저는 어른의 품격을 지닌 참된 어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법칙입니다. 상대선을 지워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방식이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명언 기억하시죠? 폴 발레이라는 분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사는 방식을 어,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뇌를 바꾸는 곱하기 10 발산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상하는 평균치가 10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0을 더 붙여서 100만큼 나의 능력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판을 바꿀 질문 창조법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답, 해답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 우등생이었고 모범생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답보다 질문이 더 창조적인 지적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창조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가장 멋진 질문은 오직 내 안에서만 탄생하는 구속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도 품을 수 있는 유연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 수준을 계속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책에서 최고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술작품, 음악 감상, 영화, 이런 감상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나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칙, 환경이었고요. 두 번째 법칙, 내가 만나는 사람. 세 번째 법칙, 시간을 쓰는 방식. 사 법칙, 언어를 대하는 태도. 오 법칙, 생각하는 방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의 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부분 그릇에 비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간장 종지 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것을 담고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되기를 사람들은 이제 바라고 있는데요. 이 큰 그릇은 오래 빚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꾸준한 변화로 나의 운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의 하루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희 하루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언제나 꾸준함으로 치열합니다. 저의 일상도 언제나 꾸준함으로 치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가장 나답게 사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낭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장 나답게 사는 배우명을 믿는다. 가장 나답게 사는 윤미정을 육성을 믿는다. 믿는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변화를 스스로 허락해주는, 여기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나의 변화는 남의 경험이 아닌 내 경험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답게 사는 나를 믿는 이 마음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길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 공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